조선왕조실록 고급 두 번째 얘기 이조 전랑과 분당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전랑 조선시대 관직으로 중앙 부서인 6조 중 하나인 이조의 관직이다. 정오품 정랑과 정육품 자랑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비록 관직이 낮았지만은 여러 기관인 3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서 그 권한이 매우 강했다. 훈구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사림은 1579년 선조 8년 훈구파에 대한 권리를 놓고 훈구파에 대한 처리를 놓고 두 파로 나눠졌는데 양측은 서로 자기 편의 인물을 이 직위에 임명하려 했다. 이를 계기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 분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 분당의 피해를 막고자 탕평책을 추진하던 영조는 1742년 영조 18년 전랑의 통초권을 제안하였다. 이조 전랑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면은 이조 전랑은 조선 시대의 관직으로서 중앙부서인 6조의 하나인 이조의 관직이다. 이조의 관직으로서 정오품 정랑과 정육품 자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정오품 정랑, 정육품 자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서 비록 관직이 낮았지만은 여론기관인 3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서 그 권한이 매우 강했다. 훈구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사림은 1575년 선조 8년 훈구파에 대한 처리를 두고 두 파로 나눠졌다. 양측은 자기 편의 인물을 이 직위에 임명하려 했다. 이를 계기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 분당 정치를 시작하였다. 동인과 서인을 나눠 분당 정치. 조선 후기 분당의 피해를 막고자 탕평책을 추진했던 영조는 1742년 영조 18년에 전랑의 통청권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이조 전랑입니다. 다음은 분당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정치라는 것은 과거의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 정권을 다투던 일을 분당 정치라 합니다. 과거의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정권을 다투던 일을 분당 정치랍니다. 분당 정치에 대해서 전개가 어떻게 됐고 분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었고 그 다음에 탕평 정책이 어떻게 나왔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분당 정치의 연표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쟁이라고도 합니다. 당쟁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당대에 우이 당쟁이 있었고 당나라 시대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 우이 당쟁이 있었고 송나라 때는 신법, 구법의 양당의 큰 충돌이 있었다. 명나라 때는 유림 출신인 독립파와 황간의 세력과 결탁한 비독립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지방별 이해관계, 학문의 계통에 따른 견해차, 연령, 직위의 고하에 따른 시국 간의 차이 등에서 서로 입장을 같이 하는 인물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그 반대되는 집단과 대립 반목하기 시작한 것이 당쟁이다. 분당 정치의 전개. 원래 유학은 고려 말에 백의정이 원나라부터 주작을 도입한 후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그 대중을 이뤄서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김일송, 정광조 등에게 계승되었다. 따라서 이들 성리학도들은 조정의 신진 세력으로 부각되었고 이미 6조에 자리 잡은 중앙의 귀족들과 매사의 대립을 거듭하게 되었다. 맨 처음에 분당 정치가 전개되었던 거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원래 우리나라 유학은 고려 말에 백의정이 원나라로부터 주작을 도입해서 그 이후에 조선시대 성리학으로서 그 대중을 이루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조광조 등에게 계승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리학은 조정의 신진 세력으로 부각되었고 이미 6조에 자리 잡은 중앙의 귀족들과 매사의 대립을 거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살인파로 결집하여서 적극적인 혁신의 뜻을 품고 부패한 기성 세력에 대항하여서 맹렬한 공격을 시작하자 이 공격에 대항할 만한 이론을 가지지 못한 훈구파인 중앙 귀족들은 국왕을 통하여 그들의 반대파를 탄압하였다.
이러한 대립 현상은 곧 1498년 연산군 4년 때 무오사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어서 갑자, 기묘, 을사의 4대 사화가 발생하게 되었죠. 사화의 원인과 사정은 각각 다르다 하여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신구 세력 간의 대립이고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투쟁이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화의 타격 속에서도 성리학은 깊이 연구되었고 서원의 발달과 함께 유명한 학자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몬골 귀족의 과도한 권세의 불안을 느낀 국왕은 왕권의 신장을 위해서 점차 이학파, 즉 성리학도와 손을 잡게 되어서 조선 선조 초기에는 마침내 정권이 살인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선조 때 살인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살인파가 홍구파의 탄압인 사화를 극복하고 선조 시대에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들에게 붕당 정치가 되어 자체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살인파의 정계 장악으로 관직에 오를 자격이 많아졌으나 관직은 한정되어서 필연적으로 당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익은 과구론의 분당론에서 이가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곧 두 개의 당이 이루고 이가 하나이고 사람이 넷이면 네 개의 당을 이룬다고 하였다. 분당 대립의 대표적인 발단은 1575년 선조 8년 때 이조 정랑직을 둘러싼 김호영과 심의겸의 반목에서 비롯되었다. 정랑직은 그 직위는 낮으나 정오품 인사권을 지니는 정책으로 판서나 국왕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는 공의에서 붙여져서 선출하였으므로 관료들 간의 집단적인 대립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김효연을 중심으로 한 동리는 허엽이 영수로 있었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희는 박순이 영수가 되어 대립의 본격화되었다. 발단 원인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 분당의 대립 원인은 1575년 선조 8년 때 이조 정랑 앞에 배웠죠. 이조 정랑에 둘러싼 김호원, 심의견의 반목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전랑직은 그 지위가 낮은 정오품 인사권을 지는 정책이나 판서나 국왕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는 공의에 붙여서 선출하는 것이다. 관료들 간의 집단적인 대립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김효연을 중심으로 한 동의는 허엽이 영수로 있었고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희는 박순이 영수가 되어 대립이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하여서 서인을 공격하였으나 동인은 다시 서인에 대한 강원 양론으로 갈라져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파되어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미 서인, 남인, 북인의 3색이 형성되었다. 남인은 우성전, 유성룡이 중심이 되었고 북인은 이발, 이산해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임진왜란 후에 남인, 유성룡은 화의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실각되자 북인, 남이공이 정권을 잡게 되어 남인은 몰락하였다. 다시 한번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해서 서인을 공격했습니다. 동인이 우세해서 서인을 공격하고 동인은 다시 서인에 대한 강온 양론으로 갈라져서 동인은 다시 서인에 대한 강온 양론으로 갈라져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파되어 임진왜란,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우세해서 서인을 공격했고 동인은 또 서인에 대해서 강하게 대할 것인가 온건하게 대할 것인가 각해서 강경파가 북인이고 온건파가 남인으로 분파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미 서인 아까 있어 동인이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 그 다음에 서인 3색이 형성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남인은 온건파이죠. 남인은 온건파인 우성전, 유성룡이 중심이 되었고 북인은 강경파, 이발, 이산해 등이 중심이 되었다. 임진왜란 후에는 남인, 온건파, 유성룡의 화해가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실각되자 북인, 남이공, 강경파인 북인, 남이공이 정권을 잡게 되어 남인은 온건파인 남인은 몰락하였던 것이다. 알겠죠? 동인이 있었고 동인,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우세하였고 동인이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에는 이제 유성룡이 있었다고 했죠. 특수한 북인은
강경파인 북인은 다시 선조의 후사 문제에 대북 소북으로 강경파 중에서도 또 저기 북인 중에서도 선조의 후사 문제로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졌다가 대북파가 옹립하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정권을 잡고 대북파 북인 중에서 대북파 소북파가 있었는데 광해군을 옹립시킨 대북파가 정권을 잡고 소북파를 일수하여서 영창대군을 모함 살해하는 한편 외척인 김재량과 그 일족을 처형하였다. 강해군과 대북파, 강경파죠. 이러한 최초는 동북에서 시작된 저희 동인에서 시작한 이러한 폭정은 오랫동안 대북파에게 눌려 지내던 서인에게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곧 능양군은 인조를 말합니다. 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인조 반정이 바로 그것이다. 광해군에 대해서 능양군을 왕립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켰다. 인조가 왕에 오르자 천하는 서인으로 수종으로 들어갔다. 서인에서 최초의 동인에서 우세에서 약했던 서인이 수종으로 들어간 것이 언제다? 인조 반정이다. 이첨, 정인홍 등 대북파 수십 명이 처형되고 수백 명이 유배되었다. 분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됐나 알아보면 서인이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죠. 서인이 집권한 동시에 남인은 아까 저기 동인에서 북인 남인이 있었는데 온건파죠. 이원익이 입상하게 됨으로써 남인이 제2세력으로 등장하여 숙종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서인과 남인의 공존을 바탕으로 계속되었다. 여기서는 남인이 동인에서 서인에서 밀렸던 서인이 우세하게 됐고 인조 반정으로 그 다음에 남인은 언제 저기 했냐면은 남인이 집권한 동시에 남인인 이원익이 입상하게 돼서 남인이 제2세력을 형성해서 이때 다시 서인과 남인의 공존 세력이 대립되었다. 즉 효종이 즉위하자 서인 김자점은 영모로 시각을 가했으나 같은 서인인 송시열파 서인 중에서도 김자점은 영모로 실각하고 같은 서인은 송시열 서인입니다. 송시열에서 등장해서 서인의 집권은 효종에서 현종 초까지 계속되다가 현종 즉위 후 효종의 모후 조대비의 복상 문제로 효종의 모후인 조대비 복상 문제로 놓고 서인의 주장인 서인의 주장인 기년설 1년설과 남인의 주장인 3년설 2주년설이 대립하여 이른바 기해복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서인의 송시열과 남인의 유유 사이에 벌어진 예항 논의에 불과했던 것이 점차 당론으로 전환되면서 양파는 여기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고 결국 서인이 채택됨으로써 정권에는 변동이 없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당 정치 변질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여기서 서인이 집권하는 동시에 남인도 같이 일어났다. 남인은 이원익이 입상하게 됨으로써 남인이 제2세력으로 등장하여서 숙종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바탕으로 대립이 계속되었다. 즉 효종이 인조 다음에 효종이죠. 효종이 즉위하자 서인 김자점이 영모로 시각하여서 같은 서인 인종이 즉위했을 때 김자점 서인인데 영모로 실각하고 같은 서인 송시열이 등장해서 서인의 집권은 현종까지 계속되었다. 현종 즉위 후 현종 즉위 후 효종의 모부 대비 현종의 모부 조대비의 복상 문제를 놓고 서인의 주장인 기년설 1년과 남인의 주장인 3년설 2주년설 대립하는 바 기해 복제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서인의 송시열과 남인의 윤유 사이에 벌어진 예항 논쟁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당론으로 전환되면서 양파는 여기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고 결국 서인이 주장함으로써 정권에는 변동이 없어서 서인이 계속 우세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1674년 현종 때 효종의 비 인선 왕의 상을 당하자 다시 복상 문제가 터져서 남인은 기년설을 주장하고 남인은 기년설 서인은 대공설 9개월설
남인의 기년설을 1년설이고 그다음에 서인은 대공설 9개월설을 주장해 이번에는 남인 1년이 남인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이때 남인은 송시열 등의 극형을 주장하는 가격표와 남인이 송시열 서인이었죠. 송시열이 그다음에 남인 온건파였는데 온건파 송시열을 처형하는 것을 가격파 주장하는 가격파와 이에 반대하는 온건파로 갈리는 청남과 탕남에 분류했다. 이러한 새로운 정권을 잡은 청남과 탕남, 이러한 새로운 정권을 잡은 남인은 그 전행이 심화해서 집권 한 지 몇 년 만에 쫓겨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고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이 재등록되었다. 여기서 남인을 잠깐 보면은 1674년 효정의 비문제로 인선왕후가 상을 당할 자 다시 복상 문제가 터해서 이때 남인은 다시 기년설을 1년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서인은 대공설 9개월설을 주장해서 이번에는 남인의 주장인 기년설 1년설이 채택돼서 남인은 요때 송시열을 극형에 처져야 되는 과격파와 온건하게 처형을 해야 된다는 파로 나눠서 이것을 극형을 주장하는 청남파와 온건파로 주장하는 탕남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새로운 정권을 잡이는 나비는 그 전행이 심화해서 집권한 지 몇 년 만에 쫓겨나서 많은 사람 죽임을 당했는데 요때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이 여기서 청남과 탕남 이런 세권을 남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것도 전행이 심해서 다시 송시열이 서인이 재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인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겨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윤정을 중심으로 한 소론, 서인 중에서 노론, 소론, 그다음에 다시 남인이 탕남이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송시열이 재등장했죠. 여기에서 또 분열이 생겨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송시열을 다시 등용을 했는데 중심으로 한 노론, 그다음에 윤정을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갈라졌다. 그러던 중 숙종 1689년 숙종 15년 서인이 물러나고 그러던 중 1689년 숙종 15년에서 서인이 송시열이죠. 송시열이 사사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이른바 기사황국으로 남인이 또 다시 등장합니다. 남인이. 그러나 1694년 5년 뒤에 숙종 5년에 1694년에 왕에 의해서 남인이 쫓겨나고 다시 서인이 다시 등용할 때 갑술황국이 벌어져서 남인은 재기불능의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은 송시열이 재등장했죠. 그래서 송시열이 등장해서 노론이고 그다음에 윤정을 중심으로 한 소론이 있었다. 서인이 당대에서 그러던 중에서 숙종 15년에 1689년에 숙종 15년에 서인이 물러나고 송시열이 죽고 이것을 기사황국 송시열이 죽었다는 것을 기사황국이랍니다. 기사황국 사자가 시옷하고 연결시켜서 송시열로 봐서 기사황국이라 하고 그다음에 남인이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1694년 5년 뒤죠. 숙종 때 왕에 의해서 남인이 다시 쫓겨가서 서인이 재등용. 송시열이 죽고 그다음에 서인이 왕에 의해서 숙종 20년 때 서인이 재등록 이것을 갑술황국이라 합니다. 기사황국은 남인이 재등장해서 송시열이 죽은 거고 그다음에 왕에 의해서 숙종 20년에 의해서 갑술황국 왕에 의해서 다시 서인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후로 노론, 소론, 서인 중에서 노론, 소론이 있었는데 대립이 중심이 이루게 되어서 그 후 숙종의 후사 문제로 인한 신임사화가 일어나서 노론, 김창집, 이건명 등이 대역죄로 물려주게 되고 노론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노론, 소론이 서인 중에 노론, 소론이 중심이 됐었는데 그 숙종의 후사 문제로 신임사화 노론의 김창집, 이경명 등이 대역죄로 몰려대서 노론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탕평적 시대에서 좀 알아봤죠. 이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당 정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탕평정책. 이러한 당쟁을 몸소 체결한 왕위에 오른 영조는 당쟁의 완화와
시6파에 걸친 공평한 인재 등용에 힘쓰는 이른바 탕평책을 내세워 제52년의 정쟁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탕평책의 부작용으로 대간의 기능은 크게 위축되고 언론은 모든 시비와 공격이 당쟁 완화라는 명분으로 억제되어 압식의 긴장과 혈기가 풀리는 반면 공리 이기주의 새로운 시대 풍자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탕평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세는 주로 노론의 수중에 있었다. 영조 말년부터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대립은 1762년 영조 38년 이모 사건, 즉 사도 세자 사건을 둘러싸고 세자를 동정하는 홍보한 중심의 시파와 세자를 동정하는 것을 시파랍니다. 시파, 홍보한 중심의 시파와 세자의 실덕을 지적하고 영조의 처사를 옳다고 보는 김구주 중심의 벽파, 사도 세자를 동정하는 것을 시파, 그 다음에 영조 처사 옳다고 하는 것을 벽파, 대립이 생기게 됐다. 이후 남인과 소론도 시파, 벽파로 분파되었다. 남인과 소리는 서인에서 나온 것이 노론, 소론. 송시열이 노론, 그 다음에 소론은 윤중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다시 시파는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거고 벽파는 사도세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벽파의 대립은 여기서 남인과 소론에서 시벽파가 있었다고 했죠. 시벽파의 사도세자 문제를 분쟁의 표별 구실로 삼아서 대립하게 되었고 또한 남인의 시벽파는 당시에 전락이 시작한 카톨릭을 믿는 신서교파와 반서교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정조 때까지 지금까지 소외됐던 남인의 세력이 왕에 의해 적극 옹호 신장되어서 다시 또 정조 때는 또 다시 남인의 세력이 왕에 의해서 적극 옹호 신장돼서 이가환, 정약용 같은 남인 시파 사도세자를 동조하는 남인 시파의 명사가 등장했다. 그러나 순조의 지경에서 노론의 벽파가 대거 진출해서 노론의 벽파라는 것은 사도세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대거 진출해서 1801년 신유 사옥을 일으켜 사학일소라는 명목 아래 많은 시파의 카톨릭 시파를 시파인 카톨릭 변을 당함으로써 당장의 한 변형이 연출되었다. 특히 시벽의 대립으로 인한 카톨릭의 박해는 서학도 내지는 실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인을 말살시켜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시벽의 대립으로 인한 카톨릭의 박해는 서학도 내지는 실학자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인을 다시 한번 또 멸살시킨다. 남인들이 카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은 서학이나 실학에 전념하게 된 이유는 숙종 때의 갑술한국 이래 남인은 대개 패족 원국의 무리가 되어서 과거를 위한 유학이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족 원국. 조선 중후기 정치 특정이 분당 간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분당 정치는 그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국왕의 유산과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연구 흐름도 나타나고 있으며 분당 정치 대신 사림 정치라는 개념으로 조선 중후기 정치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분당 정치 연표를 지도를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분당 정치 처음에 보면 동인 서인으로 나눴죠. 동인 서인이었는데 선조 때 동인 사림 중에서 동인 서인으로 분화되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됐다. 선조 분당 정치는 선조 때 시작됐는데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 있어서 선조 때 그다음에 사림에는 동인 서인으로 나눠졌었는데 이게 1575년입니다. 선조 때. 그다음에 동인 중에서도 1591년에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남인과 북인.
남인이 온건파고 북인이 강경파죠. 북인이 강경파, 남인이 온건파, 유성룡이 있었죠. 남인에. 그 다음에 북인이 다시 집권, 강경파인 북인이 광해군 때 집권했습니다. 북인이 정권 장악했는 건 1608년에 광해군 때다. 그 다음에 서인이 인조 때 다시 정권을 장악한 거는 인조 때 1623년에 서인이 잡고 그 다음에 효종을 거쳐오면서 남인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 인조 때는 서인이 정권을 잡아서 다시 남인이 일부 참여했었는데 효종을 거쳐서. 근데 서인과 남인, 동인이 맨 처음에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동인이 잡아서 북인과 남인, 북인은 강경파, 남인은 유성룡이 있던 온건파. 그리고 나서 북인이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았는데 인조 때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요때는 서인 세상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서인이 잡은 다음에 남인이 일부 참여하면서 현종 때 1차 예송 연정이 있었는데 1659년 서인이 우세했습니다. 기해 예송이라 해서 서인이 우세했고, 그 다음에 2차 예송 때 현종 때 1613년에 남인이 우세해서 갑인 예송이다. 그 다음에 일당 전제화에서 노론 소론으로 분당 정치에 변질돼서 노론 소론이 대립했는데, 노론 소론은 숙종 때 기사황국이 있었고 경신황국, 기사황국, 송시엘이 죽은 거죠. 그 다음에 갑술황국. 그 다음에 노론이 탕평정치, 노론의 영조시대는 탕평정치 시작해서 노론이 집권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소론이 일부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 때 가서는 탕평정을 시작했는데, 정조 때 노론은 다시 10파와 100파로 나눠졌다. 그 다음에 노론의 세도 정치가, 노론 때는 순조 때는 권력 장악한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풍양조 씨, 철종 때는 안종 김씨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분당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당 정치 다시 알아보면 동인 서인이 있었고, 동인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우세했는데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다. 그 다음에 강경파인 북인이 정권을 잡아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인조 때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그 다음에 남인이 일부 참여를 했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 격렬한 싸움을 해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우세했고 기해 예송이라 하죠. 2차는 남인이 우세했다. 이게 현종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송은 서인하고 남인이 싸우는 거는. 그 다음에 숙종 때는 기사황국 일어났고, 경신황국이 있었고, 기사황국, 갑실황국, 노론과 소론이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영조 때 탕평책이 1728년에 노론 집권한 시기에 있어서 탕평책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정조 때 탕평책이 실시된 시기에 노론에서 10파, 100파로 나눠졌다. 10파는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거고, 100파는 사도세자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론이 계속 집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순조 때는 안동 김씨, 헌종 때는 풍양조 씨, 철종 때는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았다. 노론은 결국 뿌리가 어디다? 동인이다. 동인에서 북인이다. 북인의 벽파 10파로 나눠진다. 그 다음 예송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송 논쟁은 현종 때 인조 계비인 조대비의 상내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입니다.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상내 문제,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상내 문제를 냈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 대립한 사건이다. 1차 예송은 1695년 효종 10년 때 효종이 죽자, 1차 예송은 1659년 효종 10년차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의 복상을 서인에 따라 기년설 1년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남인, 허목, 윤유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이들은 효종은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장자나 다름없으므로 3년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비해 송시열 등 서인들은 효종의 인조의 둘째 왕자묘로 장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결국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다음 2차 여성은 현종 15년 효종의 비가 죽자 다시 조대비의 복상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겁니다. 당시 집권층인 남인은 기년으로 1년으로 하자고 이에 대해서 서인은 대공 9개월을 주장했으나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복상 문제를 둘러싼 당파싸움이 아니고 왕권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서 장자 이해를 따를 수 없다는 서인의 견해는 왕권도 일부 사대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신권의 강화를 꾀하려는 입장이었다. 반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은 장자 이해를 따라야 한다는 남인의 견해는 왕권을 일반 사대부 이해와 달리 취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왕권 강화를 통해서 신권의 약화를 꾀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양난 이후 중세 질서의 제조명 얘기죠. 제조에서 대지주인 양반 지배층 중심으로 제조할 것인가 아니면 지주층의 이익을 다소 누리면서 소농 중심의 계획을 할 것인가 사회 개혁론과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문제인데 이건 여러 번 들음으로써 충분히 이해를 하기를 바라면서 붕당 정치 어려운 이조정랑 예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